자, 앞에서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간단한 코드 보셨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자바 명명규칙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인터페이스 블럭 안에 자, 작성할 수 있는 멤버들은 어떤 게 있느냐? 상수. 자, 첫 번째 상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 메소드.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서 메소드,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는 이 중괄호 블럭을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딱 소괄호까지만 형식만 메소드의 형식만 지정해 주는 겁니다. 반제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 세 번째 디폴트 메소드라고 했어요. 자, 요 이제 디폴트는 실제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앞에 메소드 앞에도 붙이는 이런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적 스태틱 메소드. 자, 스태틱 메소드를 멤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네 가지 멤버를 자,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작성할 수가 있구나.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인터페이스 안에 1, 2, 3, 4번 기억나시죠? 상수, 추상 메소드, 그죠?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상수 필드 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인터페이스는 자, 일반적인 필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필드를 가질 수가 없고요.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필드는 자, 스태틱 파이널 필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 필드는 뭐예요? 상수죠, 상수. 상수 필드죠. 값을 초기값을 주면 값이 안 바꿀 수가 없는 그 상수. 상수명은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 자, 요 규칙입니다. 그죠? 자, 인터페이스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필드는 스태틱 파이널 필드인데 우리가 상수 필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상수 필드만이라고 했습니다. 만. 요 포인트 이거 만. 다른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수 필드만 넣을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냥 상수로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필드는 값을 저장했다가 꺼내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쓰는 필드는 스태틱 파이널 필드, 그러니까 상수 필드만 선언 이제 작성이 가능하고요. 선언 가능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이것도 문법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필드. 자, 여기 이제 상수 필드죠. 상수 필드는 모두 자,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Public Static Final. 요 키워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다른 필드를 가질 수가 없고요. 스태틱 파이널 필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 필드를 선언할 때 앞에 Public Static Final 붙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생략하더라도요. 컴파일 할 때 앞에 붙여버립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클래스를 만들 때 자,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 어떤 게 있어요? 필드가 있고 생성자가 있고 메소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생성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코드에 보면 예제 코드에 보면 클래스 만들 때 생성자를 선언할 때 클래스 선언할 때 생성자를 작성 안 한 경우도 많죠. 생성자가 작성 안 돼 있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를 코드를 집어넣어서 컴파일러 하게 돼 있다 그랬죠. 자동으로 그건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지만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에 요 상수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필드 선언하듯이 일반 필드 선언하면 앞에다가 Public Static Final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Public Static Final이라고 붙이고 자, 필드 타입 붙이고 그다음 필드명 붙이고 이렇게 이제 필드를 여기서 이제 상수니까 대문자 명으로 하고 이제 상수값 대입연산자 상에서 대입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앞에 publish state 파일을 이 부분 이제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생략 가능하고요. 생략됐을 때는 컴파일러가 앞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필드명 앞에다가.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컴파일 과정에서 붙음이란 게 얘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생략했을 때, 얘를 생략했을 때, 예. 자, 앞에다가 예, 추가를 해줍니다. 컴파일러가.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규칙입니다. 자, 상수명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상수 몇 개 사용했었습니다. mass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때 이제 pi라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상수명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인티저 레퍼 클래스의 max value, max 언더바 value, 뭐 min 언더바 value처럼 대문자로 표시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뭐 정수가 저장 정수 타입 인티저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 예. 자, 그건 이제 상수가 명으로 이제 선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사용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상수명은 자 대문자로 작성을 하고 자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건 뭐예요? 상수명을 작성하는데 두 개, 세 개 단어로 되어 있어. 그러면 두 개, 세 개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상수명을 만들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다가 언더바 밑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max와 value를 합쳐서 max 언더바 value 이런 식으로 예 max 언더바 value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상수명으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언더바를 밑줄을 가운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지정해야 된다. 이것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때 이 상수를 그냥 선언만 해놓고 값은 넣어주지 않는다. 이거는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상수를 선언을 할 때 상수 값도 초기 값도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상수 필드는 선언과 동시에 자 초기 값도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스태틱 블럭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이 스태틱 블럭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인터페이스에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태틱 그 필드에 그 값을 초기 값을 주는데 스태틱 그 필드 값이 어떤 계산을 해야 뭐 포물이라든지 뭐 스위치 케이스문, if else문 처리해서 계산 결과에서 어떤 초기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죠. 그런 경우에 스태틱 블럭을 사용을 했었는데 인터페이스에서는 스태틱 블럭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선언할 때는 대입 연산자 사용해 가지고요. 요 이제 값을 여기 상수명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입을 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 메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필드, 파이널 스태틱 필드죠. 네, 상수 필드에 대한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추상 메소드, 예,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 중에 자 상수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추상 메소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상 메소드는 앞에서 추상 클래스 했을 때 이미 했어요. 예.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메소드 선언 부분까지 그러니까 소괄로 안에 매개 변수를 어떤 거 쓸 수 있다, 타입을 어떤 거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만 선언을 딱 해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된다는 거는 이제 블럭 안에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될지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메소드 블럭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실행 블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행 블럭이 없어요. 그냥 메소드 선언 부분만 딱 있어요. 그래서 자 메소드 중에 이제 앞에 abstract을 붙이면 예, 추상 메소드가 되는데 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된 메소드 자, 이 메소드들은 최종적으로 자, 객체에서 실행이 된다. 이 뭐 말이냐?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어떤 개발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예, 개발 코드가 있고, 자,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발 코드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요 추상 메소드와 연결되어 있는 구현 클래스의 구현 객체의 실제 실행 블럭을 작성해 놓은 메소드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인스턴스 메소드죠.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면 리턴된 값을 인터페이스에서 받고 다시 그 리턴 값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 코드가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된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객체에서 실행이 된다. 말은 요거 설명하는 거 요거.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객체의 메소드가 호출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순서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추상 메소드를 요 인터페이스에 선언을 했어요. 당연히 앞에 abstract이라고 붙겠죠. 요거 public abstrac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abstract 붙어 있는 메소드를 선언했겠죠. 이 자체로는 이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추상 클래스도 마찬가지였죠. 추상 클래스도 객체 뉴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추상 메소드가 이 클래스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구현 클래스라고 합니다. 구현 클래스 클래스에서 요 추상 지금 A라고 그냥 A라고 소갈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실행 블럭 안에다가 실행 할 수 있는 코드들을 넣어줘요.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개발 코드는요. 여기 있는 A라는 추상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고 이 추상 메소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형 클래스의 구형 객체에 있는 실제 요 구형 실행 블럭에 있는 오버라이딩된 메소드 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 요거를 이제 한 줄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된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객체에서 실행된다는 얘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된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객체에서 실행된다고 했는데, 자,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요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자, 실행 블록이 없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중괄호가 없는 거. 그죠? 호출됐는데 자, 특정한 호출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호출을 해야 된다 하는 메소드 호출 형식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선언부.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형식만 들어가 있고 실제 중괄호는 없어. 뭘 실행해야 될지는 없어요. 그게 이제 추상 메소드라는 뜻이죠. 이 추상 메소드가 요 인터페이스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추상 메소드는 앞에 public abstract이라는 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메소드인데 이 public abstract을 생략을 하면 컴파일러가 이것도 얘도 생략을 하게 되면 생략 가능한데 이 키워드를 생략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일반 그냥 리턴 타입과 메소드 명만 있으면 이거는 abstract이네 abstract 그 추상 메소드네 하면서 public abstract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public abstract을 생략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컴파일 과정에서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앞에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인터페이스는 자,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추상 메소드는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실행 코드가 없다는 거죠. 실행 블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선언부만 있고 이 메소드 선언부는 역할은 이 메소드 선언부 역할은 어떻게 호출해라. 어떤 메소드 이름으로 매개 변수는 몇 개를 호출을 하고 어떤 타입의 값을
변수 값을 던져줘라. 이렇게 이제 형식만 딱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호출이 됐을 때 어떻게 실행해라는 이 실행 블록은 없다. 자, 그리고 요 객체가 나오는데 요 객체는 요 인터페이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 객체가 그냥 똥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와 객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임플리먼트한 구현 클래스가 작성되어야 되고요. 이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new 해가지고 생성한 객체가 구현 객체입니다. 그냥 객체라고 되는데 이게 구현 객체예요. 인터페이스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인터페이스에 미완성된 요 메소드, 추상 메소드라고 그러죠.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중괄로 그러니까 실행 블락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완성해주는 구현 클래스를 작성해요.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추상 클래스를 실행 클래스, 실제 클래스로 만들어줍니다. 실제 메소드로 만들어줍니다. 추상 메소드를 실제 메소드로 만들어줍니다. 실행되는 될 수 있는 블록을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클래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낼 수 있죠. 그러면 구현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는 구현 객체가 된다는 거죠. 구현 클래스로 뭘 구현했습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는 거죠. 구현이라는 임플리먼트 했다, 구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구현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코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할 때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호출 형식이 있습니다. 그죠?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개발 코드는 이 인터페이스를 어떤 형식으로 호출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이게 추상 메소드와 연결되어 있는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접근해서 이 구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재정이 된 메소드, 실제 실행하는 메소드, 실제 실행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결과를 산출을 하고 결과가 나온 값을 다시 인터페이스 쪽으로 구현 객체가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리턴 받은 이 리턴 값을 다시 개발 코드 쪽으로 호출하는 게 개발 코드가 호출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리턴을 해줍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반복을 하는데 요런 구조로 인터페이스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인터페이스 안에 추상 메소드 선언할 때요, 이제 앞에 이렇게 public abstract이라고 메소드명, 리턴 타입 메소드명이 있으면 앞에 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생략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추가해 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어디서 받았어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근데 인터페이스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코드를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 코드가 이게 추상 메소드라고 읽어야 되는데 추상 메소드로 못 읽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필드가 있는데 일반 필드로 생각해요. 그게 그 일반 필드가 아니고 상수, 스태틱 파이널 필드, 상수 필드인데 상수 필드라고 인식을 못해요. 코드를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정도 앞에서 정리가 잘 되신 분들은 요 이제 인터페이스까지도 요 규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치세요, 그냥. 인터페이스에는 상수 필드만 가능해. 그러면 앞에 뭐 붙여야 됩니까? public, static, final 필드, 상수 필드명 앞에다가 public, static, final 붙여야 되고, 다음에 인터페이스에는 중괄로가 없는, 중괄로 실행 블락이 없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ublic extract 한 다음에 public extract 여기 사이 이제 스페이스 넣어야 됩니다. public extract 다음에 한가 띄우고 요 메소드 return type 다음 메소드명 속을 안에 매개 변수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타입과 변수명을 콤마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중괄로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실행 블락 중괄로 메소드 블락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추상 메소드는 중괄로 없다. 요거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추상 메소드는 중괄호 부분이 없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죠? 예, 중괄호 추상 요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는 거는 중괄호 없어요. 예, 뭐 실행 블럭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블럭 하잖아요. 그죠? 예, 실행 블럭 없습니다. 중괄호 이거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추상 메소드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개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에 이제 가질 수 있는 멤버. 자, 상수 필드. 예. 자, 스태틱 파이널 키워드 붙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붙는 상수 필드. 다음에 두 번째로 추상 메소드죠. 퍼블릭 앱스트랙 메소드.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디폴트 메소드를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요 디폴트 메소드는요. 자바 8버전. 자바 8버전에서 추가된 그런 이제 메소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자바 8에서 추가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멤버다라고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 선언해 줄 때 자, 추가적으로 자, 사용할 수 있는 선언해 줄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디폴트 메소드. 그래서 디폴트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퍼블릭 디폴트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디폴트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생략할 수 없고요. 요거는 생략해도 돼요. 요거는 퍼블릭은 우리가 붙이지 않더라도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붙여준다 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퍼블릭 디폴트 다음에 리턴 타임 메소드명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만 붙여서 리턴 타임 메소드명 하면 앞에 퍼블릭 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죠. 즉 퍼블릭 접근 제한이 기본적인 거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접근 제한이 붙고요. 앞에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 자 디폴트 키워드는 생략하면 안 돼요.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는 꼭 명시를 해줘야 되고 뒤에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메소드명을 주시고 자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 나열해 주시면 되고 자 디폴트 메소드는요 중괄호를 실제 실행 블럭을 사용을 합니다. 메소드 블럭을 씁니다. 그래서 요 실행 블럭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다. 뭐가 디폴트 메소드가 이 디폴트 메소드는 요 실행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부분. 자, 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게 요 블럭 안에 있습니다. 그죠? 코드가 요 실행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내에 쓸 수 있는 멤버 자바 8버전부터 추가된 디폴트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가지고요. 우리가 생략하더라도 퍼블릭 붙고요. 디폴트라는 키워드는 무조건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블럭, 실행 블럭은 이렇게 뒤에 자 이렇게 그 일반 메소드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추상 메소드는 이 블럭이 없었죠. 실행 블럭이 없었죠. 근데 디폴트 메소드는 요 실행 블럭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실행 블럭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디폴트 키워드는 반드시 붙여야 된다. 자, 이게 다 규칙, 이게 문법이죠. 다 문법입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자, 이 퍼블릭은 생략하더라도 컴파일 과정에서 자동으로 앞에서 붙여버립니다. 그죠? 자, 규칙이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 선언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가 4개의 멤버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상수 필드, 그다음에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 네 번째. 자, 요 정적 메소드를 인터페이스가 멤버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정적 스태틱 메소드는 개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스태틱 메소드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스태틱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서 원래는 자바 8 이전에는 전에는 자바 7 버전까지는 사용을 못했는데 자바 8 버전부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public, static, return type, 메소드명 이런 식으로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return type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도 자동으로 요 public 우리 생략하더라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return type 메소드명 뒤에 자 매개 변수 자 사용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를 콤마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 static 그 메소드도 실행 블록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행 블록을 자 우리 인터페이스 만들어 줄 때 실행 블록을 가지고지 않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밖에 없어요. 추상 메소드는 실행 블록을 가지지 않고 디폴트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실행 블록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좀 간단하게 외우시려면은 추상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만 실행 블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형식이 나옵니다. 코드 형식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퍼블릭 인터페이스 해주고 자 리모트 컨트롤이어 돼 있죠.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의 이름입니다. 그죠? 인터페이스의 자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이름이고요. 리모트 컨트롤. 자 여기 안에 자 지금 뭐가 선언되냐면 static void change battery 라고 돼 있죠. 자, 요 배터리라는 메소드는요. 자,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정적 메소드인데 앞에 자동으로 퍼블릭이 붙습니다. 퍼블릭. 퍼블릭. 우리가 생략하더라도 알아서 붙어줘요. 그래서 뭐가 생략된다 이런 거 이제 뭐 좀 적응되시면요. 생략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앞에 뭐가 생략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붙여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요 이제 실행 블럭에는 이제 요 스태틱 메소드 이제 실행했을 때 자 system.out.println 건전지를 교환합니다. 자 얘가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자 스태틱 메소드 우리 그 클래스를 선언할 때 스태틱 메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스태틱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죠. 기억나세요? 자 앞에서 설명 다 됐던 겁니다.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스태틱 메소드는요. 정적 메소드는 인스턴스 우리가 힘 영역에 객체 인스턴스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죠. 그냥 클래스 메소드 영역에 그냥 만들어지고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게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 자 정적 메소드 선언 스태틱 메소드 선언안까지 설명을 들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어요? 자, 인터페이스 선언해 줄 때, 자, 인터페이스 역할하고요. 인터페이스 선언해 줄 때 그 안에 필드, 스태틱 파이널 필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상수 필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고요. 실행 블럭이 없기 때문에 반만 완성되어 있죠. 추상 메소드.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메소드. 자, 이렇게 멤버를 가질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코드상으로.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놓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자, 구형 객체와 구형 클래스. 요 구형 클래스라는 게 틀이고요. 이 구형 클래스로 생성한 게 구형 객체겠죠. 구형 클래스로 찍어낸 게 구형 객체입니다. 우리 클래스를 가지고 new 해가지고 생성 작업처에서 객체 찍어내죠. 그러면 앞에 구현이라는 요 단어가 앞에 자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찍어낸다, 그죠? 구현을 붙여가지고 구현 클래스는 구현 객체를 찍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 구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새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현한다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되는 클래스를 구현 클래스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걸 이제 구형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에 대한 실체 메소드를 가진 객체는 이제 구형 객체다. 자,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에 대한 이거 끊을게요.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안에 추상 메소드 가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이 추상 메소드에 대한 실체 메소드를 가진 객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여기서 자, 객체라는 요 용어는요,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냅니다. 뉴 해가지고, 그죠? 예, 생성자석으로 찍어내야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죠. 인스턴스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아직 미완성인 반제품이 이 추상 메소드를 요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재정의 메소드 자 오버라이딩이라 하죠. 우리말로 메소드 재정의를 통해서 이 추상 메소드의 블럭을 없는 것을 만들어줘요. 완성을 시켜줍니다. 예. 메소드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자 퍼블릭 엑스트랙 한 다음에 뭐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중괄호는 없어요. 예. 퍼블릭 엑스트랙 A라는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되는 구형 클래스는 요 A라는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실체 메소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A 소괄로밖에 없는 거를 여기서 A 소괄로 다음에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여기에다 실제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실행 블럭을 만들어줍니다.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소괄로. 그래서 요 클래스 구형 클래스는 A 하고 소괄로밖에 없던 거를 A 소괄로 뒤에다가 중괄로 붙이고, 그죠? 실행할 코드 넣고 중괄로 닫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실체 메소드라고 합니다. 요를 실체 메소드라고 해요. 실체 메소드. 그러면 이 실체 메소드 구형 클래스는 이 실체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오버라이딩을 했죠. 메소드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서 메소드 재정의를 해서 이렇게 실체 메소드를 만드는데 뭘 오버라이딩 합니까? 추상 메소드 어디 있습니까?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요 실체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new 해서 객체를 탁 찍으면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 객체는 이렇게 구형 객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된 메소드, 실체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오버라이딩해서 실체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렇게 완성된 메소드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하죠, 그죠? 인스턴스 메소드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발 코드에서 이 메소드 호출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미완성된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뭐가 호출됩니까? 요 구현 객체가 호출된다는 거죠. 구현 객체에 실제 있는 실체 메소드, 그죠? 실체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실체 메소드 실행 결과값을 인터페이스 쪽으로 전달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이걸 받아서 다시 개발 코드 이 메소드를 호출한 구형 객체 이 실체 메소드를 호출한 코드 쪽으로 다시 결과값 리턴 값을 주게 됩니다. 자, 반복해서 요 개념 한 3번, 4번, 한 5번 정도 계속 지금 말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구형 객체는요 구형 클래스로 찍어낸 거죠. 그러면 구형 클래스는 어디서 왔어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인터페이스가 먼저 있어야 되죠.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만들어지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구형 클래스고,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구형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구형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를 뭐라고 합니까? 구형 클래스.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구형 객체를 찍어내는 거죠. 생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객체를 뭐로 찍어냅니까? 클래스를 찍어내죠. 이미 우리가 아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살짝 이제 인터페이스의 어떤 개념을 좀 넣은 거예요. 그죠? 추상 메소드로 들어가면서 자, 요 개념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인터페이스를 쓰느냐?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다형성 설명드렸잖아요. 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 수정할 필요 없이 여기에 자, 첫 번째 객체 빼고 두 번째 객체 집어넣고 두 번째 객체 빼고 세 번째 객체 집어넣고 예. 이렇게 부품을 자, 연결을 하고 분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형성을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형성 앞에서 우리가 그 구현할 때 다형성 그 뭐 일반 이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도 다형성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다형성 또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 관계,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이제 자동 변환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자식 객체 그 기능을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능은 다른 자식이더라도 얘가 언제든지 이제 그 부품처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형 클래스 선언을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인터페이스가 뭐고 이제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뭐고 인터페이스 선언해 줄 때 네 가지 멤버 상수 상수 필드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연성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그 인터페이스를 그냥 우리가 객체 생성하는 그런 용어로 쓸 수는 없고요. 일단은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죠. 구형 클래스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단계입니다. 지금 설명에 구형 클래스를 선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신의 객체가 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조금 이제 짧아가지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신의 객체가 인터페이스 이게 한글이 조금 이제 안 맞기로운데 자 인터페이스 타입에 참조 변수가 있으면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는 이 인터페이스 타입을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자신 객체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코드 자 우리가 구형 클래스를 작성할 때 코드인데 이때 이제 implement라는 뒤에 s 붙습니다. implement 구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이 구현 클래스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public 클래스 다음에 자 구현하고자 하는 클래스명, 구현 클래스명을 넣어주고요. 클래스 이름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implement라는 키워드가 오고 implement 뒤에 자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자 구현하겠다. 그래서 구현 클래스 만들겠다. 자 implement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럭 안에다가 인터페이스 블럭 안에다가 자 인터페이스 여기 인터페이스 블럭이 아니죠. 구현 클래스의 블럭이죠. 구현 클래스 블럭 안에다가 인터플레이스에서 자 선언된 추상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추상 메소드를 완성시키는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 하죠. 완성시키는 실체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체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를 완성시켜 놓은 게 실체 메소드입니다. 실체 메소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상 메소드의 자, 실체 메소드를 자, 작성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실체 메소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떼서 다시 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구형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예, 구형 클래스라는 놈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예, 상속받아서 예, 이걸 이제 그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로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규칙이고요. 그러면 추상 메소드의 이제 자, 실체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 메소드의 선언부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 있죠. 그 형식을 그대로 이 구형 클래스에서도 그대로 스펠링이라든지 매개 변수 이름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일치해 시켜야 된다. 메소드 선언부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메소드의 선언부가 일치해야 되고, 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자, 재정의하는 실체 메소드를 작성해 줘야 된다. 자, 이 구형 클래스는요,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추상 메소드들을 실체 메소드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재정의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요거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소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안에 추상 메소드를 내가 5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구형 클래스를 만들려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 5개를 다 오버라이딩 해주셔야 구형 클래스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다 재정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재정해야 예? 이 구형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실체 메소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추상 메소드를 실체 메소드로 빠짐없이 다 만들어줘야 구형 클래스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 중에 하나라도 요 지금 예, 이 구형 클래스 쪽에서 하나라도 이 그 추상 메소드를 누락시켜서 예, 이제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실체 메소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로 빼고 실체 메소드를 만든다. 그러면 구형 클래스라고 예, 할 수가 없어요. 예, 구형 클래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추상 메소드를 구형 클래스는 무조건 재정의 오버라이딩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렇게 모든 추상 메소드를 구형 클래스에서는 모두 다 실체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재정의 해야지만 구형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5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실체 메소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예, 아직 추상 메소드를 이제 실체 메소드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형 클래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는 뭐라고 하느냐?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추상 클래스. 예. 그래서 일부만 재정할 경우가 그게요. 요 추상 메소드가 5개야, 인터페이스에. 그런데 실체 메소드로 예, 구현할 때 4개밖에 안 해줬어. 지금 하나가 남네. 하나라도 이렇게 남으면 예, 얘는 구형 클래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형 클래스가 될 수가 없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상 클래스로 봐야 됩니다. 추상 클래스. 그러면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주려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주려면 키워드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이제 퍼블릭 해서 여기 앞에 클래스 앞에다가 abstract 붙여 주셔야 돼요. 퍼블릭 abstract 클래스면 이렇게 해야지 추상 클래스 선언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자, 구형 클래스라는 게 뭐다,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칙이죠. 문법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잘 기억 안 나시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는 예, 요 구형 클래스도 다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예, 추상 메소드는 다 오버라이딩 해서 실체 메소드로 다 만들어 줘야 된다. 요렇게 어딘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시간 지나서 복습할 때는요, 이게 뭐였지 기억 안 납니다. 예.